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전후에서 엿새 한 번꼴로 수사기밀을 경찰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지 지금 이제 기소된 인물들은 뭐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상당히 이 울산시장 선거 전에 이 경찰로부터 그 보고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청와대 쪽 설명은 네. 그냥 단순 정보, 촉보가 들어와서 그냥 네네. 거기서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 이첩.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 이첩 정도가 아니고 네. 수시로 보고받고 또 수시로 개입으로도 볼 수 그렇죠. 있고. 수시로 예. 지시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 있고 네. 최근에 사실은 뭐 13명 무더기로 이제 그 뭐 기소를 하면서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무리하게 기소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소를 했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뭐 이 정도 사안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뭐 검찰 쪽에서는 그 나름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기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평론가님, 뭐 이제 공소장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송병기 전 부시장으로부터 이 관련 첩보를 받아서 이걸 당시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에게 이제 하명사를 지시해서 뭐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상당히 체계적으로 선거 개입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미 조금 알려져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수사 진척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러면 그 당시 울산 지방경찰청이 청와대 쪽에다가 구체적인 보고를 했는가, 네. 얼마나 자주 했는가, 뭐 이제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보고가 보니까 조국 전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에게도 수시로 이제 보고가 된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지금 이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공약 관련해서 이제 공약 관련 공익 이제 병원 공공병원 건설과 관련한 그 공약 관련해서도 청와대 지금 행정관들이 지금 뭐 개입하고 지금 이런 이제 정황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비단 민정수석실만 움직인 게 아니고 네네.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여서 거의 그 뭐 이 송철호 선거 캠프처럼 움직였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좀 이제 갖게 하는 것이고, 네네. 그와 관련한 내용이 지금 공소장 내용에 비교적 좀 소상하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울산시장 선거 전후를 해서 울산경찰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15차례 그리고 국정상원실에 6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15차례 보고가 됐다는 것은 당시의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5차례 보고가 됐다는 내용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 전 장관은 현재 기소되지는 않았죠? 네, 그게 이제 조국 장관까지도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는 네. 조국 장관이 보고를 받은 거에 나가서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예.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백원우 네. 씨가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정리한 물건을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는 경찰청에 이렇게 이첩을 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게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 경찰청하고 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뭐 여기까지는 나왔을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는 안 나왔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 예. 사건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사건의 시작은 임종석 실장이 말했던 1년 8개월 전 황운하 청장에 대한 그 직권남용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이었어요. 예. 처음에는 경찰청장의 직권남용만 수사를 하다가 청와대 개입까지 밝혀졌고 이 사건의 제목은 송철호 시장 울산시장 만들기,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였고 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하명, 그다음에 황운하 청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청와대의 개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김기현, 임종호 제거, 그다음에 공약으로서 보통 이거 3개까지가 드러나는데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를 해서 나타난 13명은 일단 송병기 수첩이라든지 임동호의 진술, 그다음에
KDI라든지 울산시청,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기소를 제기했고 나머지는 선거 개입,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이후로 남겨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이것도 하나 궁금한데요. 이 공소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송 시장 현직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 공소장 내용이 재판에서 인정이 된다면 송 시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아니면은 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직도 상실당하게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울산시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이게 뭐 불구속 기소로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확정이 될 때 이제 그거는 뭐 울산시장직 박탈이라든지 그거는 가능한 얘기고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거론하기에는 좀 너무 나간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사회수석실 그리고 균형발전 비서관실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나왔던 거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서 공약 관련해서 김기현 전 시장이 주재했던 산재모병원 이 관련해서 좀 조율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송병기 전 시장이 이제 청와대 회동한 뒤에 BH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 이렇게 공약 조력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정황이 또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이미 그 송병기 이제 부시장 같은 경우에 네. 깨알같이 적힌 그 업무 수첩 내용도 지금 이제 이미 검찰 쪽에서 확보한 상태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이제 거의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에 더해서 이제 주고받은 이제 문자 메시지까지 이제 더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이제 확실한 이제 증거가 이제 되는 예. 이제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뭐 청와대 관계자들 만나서 단순히 뭐 그 관련한 뭐 대통령 공약이 어땠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정도 수준은 확실히 넘어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확실한 좀 조율이 좀 있었던 거고, 네네. 그 조율을 전제로 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선거 이후긴 합니다만 예타 면제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렇게 이미 이제 청와대 쪽에서 다 그것을 뒤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네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단계에서 이제 유력한 그 상대 후보를 이제 주저앉혔잖아요. 예. 주저앉히고 그자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리를 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이제 그게 하나 드러나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과정, 본선 과정에서 이제 상대 후보, 이제 김기현 전 이제 울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또 작용을 하고. 네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핵심 공약. 울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그 산재모병원. 산재병원 건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후원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이것을 성사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움직여졌다라고 본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거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가 거의 뭐 송철호 선거 캠프처럼 이제 움직인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검찰은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네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총책이 과연 누굴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조국 전 민정수석보다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선거 경험도 없고요. 네네. 이런 어떤 메커니즘도 잘 모를 거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었을 수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은 살짝 비켜 있었고 오히려 이 모든 선거와 관련한 이제 이런 그 총괄 지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도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검찰도 그쪽에 좀 더 혐의를 좀 두고 있고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도 일단은 피의자로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공소장에 드러나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시 이 송 시장의 당내 라이벌이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어떤 직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병도 수석이 처음 2018년 3월에 이제 전화로 요청을 했다는 건데 임동호 씨한테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송병기 씨의 수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2017년 7월에
임종석 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뭐 오석가 총영사를 임동호 씨한테 제안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2017년 10월 11일, 13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때 송병기 씨 본인이 동석을 했다 그래요. 네네. 업무용 수첩의 증거 능력 뭐 문제될 수 있는데 여기는 본인이 직접 동석해서 들은 내용이니까는 그 진정을 인정하면은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송병기 수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종석 씨를 만났다고 돼 있고 VIP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의 진위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뭔가 이렇게 그 청와대에서 송철호 씨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얘기가 되고 오사카 얘기가 그러고 나서 2017년 7월에 있었고 10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있은 다음에 2018년 3월에 이제 한병도 수석이 나서가지고는 오사카 원한다고 이제 제의를 하니까는 고배는 어떠냐 한병도 수석 측에서 역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산시장의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였었는데 먼저 첩보를 통해 가지고 경찰 수사를 독려를 하고 그 중간에 일정 부분 황운하 청장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김기현 수사는 이제 경찰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씨 제거는 청와대가 나서서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게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약으로 서포트해 주는 거는 이제 뭐 균형발전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섰던 게 아니냐 공소장을 보면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그리고 정책실 일부가 이 선거에 개입이 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완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 출마를 현재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공소장 사실 법무부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관례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출 요구를 하면 공개가 됐던 건데 법무부 추미애 장관 내가 책임지겠다며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참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요. 저는 솔직히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예.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되고 나가지고는 당장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 인사 발표와 관련해서 뭐라 그러냐면 항명 얘기했어요. 네. 그저께 검사 동일체는 이제 없다 그러면서 뛰쳐나와라,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어제는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마저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무부에서 든 근거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인데 예. 하지만 그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소제기 전후를 구분해 가지고는 예. 이후에 공소장은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피의자의 인권 보호 그렇죠.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해야죠. 그때까지는 뭐 무죄 인두비오 추정이고요. 프롤레오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재판도 비공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 증언 감정법에 보면은 국가 안위에 관계된 사안이 아니면은 반드시 그 국회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내용인가요? 그렇다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내장 요약본만 제출됐는데 법원에서 쓰는 증거도 오염되면은 증거 능력 없다고 보는데 그거 오염된 공소장 아닙니까?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을 그대로 제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국정 시스템에 혼란이 초래되고 정치라는 거는 결국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건데 예. 지난번 대권주자 여론조사 때 윤 총장 지지율이 10몇 프로인 거 봤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이렇게 정부가 억지를 쓰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정부는 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보니까 네. 법조계나 야권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선뜻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야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아마 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다 이제 이 기소가 된 인물들 또는 기소가 예정된 인물들 다 관련된 청와대 이제 전현직 이제 그 참모진들 아니겠어요? 핵심 참모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과연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목도를 높여서 오히려 좀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앞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이거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좀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이 그래요? 자기 정치도
뭐 결국 여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여권 인사들 내지는 청와대나 뭐 여당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할 텐데 네. 제가 보기에 그 반대 방향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당장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공소장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공소장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숨기냐 해가지고 더 지금 사사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버렸잖아요. 네. 자 이렇게 주목도가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불리한가요? 제가 보기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지금 뭐 이 검찰이 기소한 것이 오히려 좀 정당성을 더 인정받는 방향으로 네. 얘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짧게요. 추미애 장관, 네.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이런 검찰 공소장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뭐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고 예. 뭐 지금 현재 여당, 그 당시 야당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요즘 와서 뭐 이 지금 피의 사실 공표 뭐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피의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공표되다시피 했거든요. 네. 탄핵 정국에서는. 예. 그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정당에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국민들이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공소장에 드러난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